정감세에서 알려드리는 알면 혜택, 모르면 손해. 오늘은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복지 서비스 편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 몰라서 손해보는 분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편과 생활 서비스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은 골라서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복지 서비스 편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만 0세부터 1세 아동의 양육 가정에 대해서 부모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보육과 양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3년에는 월 35만 원, 24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0세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급여도 받고 어린이집 지원도 받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알뜰 교통카드 혜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과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알뜰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20% 지급하고 그것에 더한 카드사에서 추가 10%, 이렇게 30%를 지원받았다면 자 이제부터는 알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돈으로 계산해보면 1회 250원씩 지원받아서 22일을 출퇴근을 했다면 11,000원을 지원받았던 것인데요. 자, 바뀐 후부터는 청년층은 1회 350원씩 지원받기 때문에 22일 출퇴근을 한다면 15,400원을 지원받고요. 저소득층은 1회 500원씩 지원받기 때문에 22,000원씩 지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 교통비가 3,000원 이상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겠죠. 청년층은 650원씩 22일 출퇴근하게 되면 월 28,600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저소득층은 900원씩 지원받기 때문에 22일 출퇴근하게 되면 월 39,6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와, 일하러 가는 길에 부담은 조금 덜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도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증장애인에게 근로소득 상실로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나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작년 대비 4.7% 인상되었고요.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생계급여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매년 복지부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지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5.47%나 인상되었네요.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표를 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수당이 인상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자립 준비 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매월 20일 자립준비 청년 본인 계좌에 자립수당 4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또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료비도 지원되고요. 아동발달 지원 계좌 인출 방식도 개선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6번째,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었다면 26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네요. 특히 고용안정과 노무관리 특수성이 있는 예술인들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을 폐지하고요.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번째, 관심이 많으시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을 상향해서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는 건데요. 기본 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 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소득 인정액 산정할 때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신가요?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기본 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지게 되죠. 보여드리는 계산 방법처럼 이렇게 기본 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지겠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감세에서 알려드리는 알면 혜택, 모르면 손해. 오늘은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복지 서비스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